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와 인터뷰를 한 사후면세점 대표입니다. 지금 사드 이후는 거의 폐점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매장만 계속 열려있고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총리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일까? 국민일보가 몇 사람을 거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젯밤 김종인 전 의원을 독대했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 오늘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1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5월 2일로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구성 미완의 상태입니다.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단순히 안보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결정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김관진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들여온 3월 6일을 포함해 모두 4차례에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김관진이 사드 조기 배치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모양새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총리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영남권 출신이 아닌 사람을 발탁할 뜻을 내비쳤는데, 이에 따라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역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40%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0%대 중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가 깨진 것입니다. 한편 5월 3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5월 3일 이전에 문재인 후보 독주 체제를 나머지 후보들이 흔들 수 있느냐에 투표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짚었습니다. 문재인의 압승 구도가 유지된다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극히 낮아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까지 재를 뿌리는군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젯밤 김종인 전 의원을 독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전 의원에게 통합정부 합류를 통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명길 의원, 김종인 전 의원을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지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김종인계인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아침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하는데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의원의 합류를 공식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였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1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5월 2일로 예정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젊은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박근혜의 재판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데 재판을 닷새 앞두고 박근혜 측은 추가 변호인단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측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합류를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전직 대통령 재판이지요. 전관 변호사의 비싼 몸값, 이것이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특 A급 전관 변호사 수임료, 시세로는 10억 이상이라고 하는군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8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개양률이 90%에 육박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었지요. 하지만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추진했던 태극기 캠페인은 민간업체 주머니를 털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남구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민간 건설업체 50곳에 전화를 걸어 태극기 제작업체에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건설업체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태극기 제작업체에 보냈습니다. 각종 규제와 허가 문제로 구청에 의릴 수밖에 없는 건설업체가 구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9년에 걸쳐서 사기로 덮으려 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 조모 씨는 지인에게 땅 살 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 씨는 동업자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조 씨는 지인에게서 뜯어낸 1억 원으로 자기를 고소한 동업자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빌려간 1억을 갚으라는 지인에게 조모 씨는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이 있으니 이를 팔아서 갚겠다며 사기를 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8년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에 조 씨를 고소했습니다. 사기를 사기로 덮었군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출판사 김영사의 박은주 전 사장이 7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박은주 전 사장, 김영사의 설립자 김강유 대표이사 회장과 맞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강유 회장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박은주 전 사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주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박은주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독서 유통 업무를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떠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7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 행동과 김용민 브리핑이 함께하는 시간. 네,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김용민 브리핑 그 팬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영광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가 또다시 부당한 정치 개입, 또 부당한 기득권 연장에 수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집해서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개신교계가 조용합니다. 별로 할 말이 없겠죠,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촛불 정국을 통해서 예. 기독교가 완전히 둘로 나눠졌다. 그리고 정말 사회인들이 이제 개독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던 예. 그 모습의 전형을 따라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 물론 예. 주류의 기독교는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둘이 완전히 성격을 달리 하고 그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이 사드의 효용성을 떠나서 들여오면은 그게 다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그런 시각들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26일 날 새벽에 아마 전격 작전으로 사드 포대 일부와 레이더 장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텐트를 앞에 치고 있는데 예. 한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참 대통령 선거 불과 열흘 전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전격 배치를 했다는 거는 참 놀라운 것이죠. 이건 차기 정권의 결정권을 빼앗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소속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 근데 사실 일본에 배치할 때도 주민들과 잘 협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근데 이런 일체의 주민의 의사를 묻는 행위를 중지하고 폭력으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소속리 주민을 무시한 게 아니고 예. 우리 국민 전체가 모독을 당한 것이죠. 특히 차기 정부가 모독을 심하게 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가 이런 일을 획책했는지 반드시 차기 정부는 엄밀히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엄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미국이라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달리 대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대선 열흘 전인데 예. 국민의 뜻을 이렇게 무시하고 강행 배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심각한 주권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분명히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그런 행동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가 명백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 체계 중에 하나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방부만 이제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뭐 미국 대통령이 명백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 미국의 이제 그 MD 체계라는 것은 유럽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이 아태 지역에도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MD 체계라는 것은 집단 안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의 작전 계획, 또 동일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하나의 블록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MD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침투는 전체의 대응을 낳게 된다 하는 원리로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대응하는 게 바로 이 MD 체계죠. 예. 그래서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명박까지도 반대를 했고 박근혜도 초기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중국의 양안 문제나 동중국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국군도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한국 기지들이 최전방에 나가서 1차적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의 국익과 군사 전력을 위한 작전에 동원되는 것이고 또 미중 중일 대결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완전히 우리를 전쟁에 몰아넣는 시스템에 지금 미국이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 같이 미국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그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인데 왜 고고도로 쏩니까? 이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개 공기층이 지상에서 10km 내지 20km 정도에 있습니다. 예. 그걸 벗어나면 공기 저항 없이 매우 빠르게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데 마하 9 정도의 속력이 납니다. 예. 그러면 속도가 초속 3km의 속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1분에 180km를 날아갑니다. 그럼 북에서 동창리나 무수단리 같은 데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서울은 3, 4분, 부산은 5, 6분입니다. 예.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부산까지 쏜다 그러면 약 1분 정도의 대응할 시간이 나올지 말지 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2013년도, 2015년도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고 더군다나 일본 오키나와나 괌, 하와이 이런 데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그런 사드로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미사일이 일본의 오키나와나 괌을 향해서 날아간다면은 예. 그걸 요격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놔둬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요격하면 핵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렸을 텐데 그게 다 우리 머리 위에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무기인데 예. 마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이 엄청난 매국행위고 예. 또 이런 것으로 미국을 신봉하게 만들고 미국을 찬양하는 것은 이건 전혀 앞뒤가 뒤바뀐 그런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들으시고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을 이어드립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개파 성향을 분류한 문건이 유출됐었는데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철수 대표가 보좌진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란 제목의 문건입니다. 국회의원 130명의 당직과 계파, 이념 성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지자체장, 보좌진 협의회 간부 등 400여 명이 분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문건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이던 시절 의원실 보좌관이 만들어 보고한 겁니다. 기존해왔다. 이 업무를 해왔는데 이제는 네가 맡아서 해라. 그 자료를 직접 보고를 드렸어요. 직접 업데이트한 자료를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고 2014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반발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이 면직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박근혜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면직을 직접 전자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3가지 혐의 중 하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반발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점입니다. 실제 2014년 9월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이 실제 사표를 제출했고 한 달여 뒤 면직 처리됐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은 해당 공무원들의 사직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면직을 직접 제가한 전자결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문서의 최종 결제란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이 쓰여진 겁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40% 가까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국내 소비자 업계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재고 처분 매장, 이른바 땡처리 매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최대 90% 할인, 10,000원이면 옷 2벌을 살 수 있습니다. 만 원에 가지래, 만 원. 사이즈 맞으면 10,000원에 가지래. 턱없이 낮은 가격의 이유는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 우리업체 창고를 가봤습니다. 이 우리업체는 올 초 중국에 옷 15만 점을 수출할 예정이었지만 사드 여파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매출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사후 면세점은 상당수 매장들이 철수했거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사드 이후는 거의 폐점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매장만 계속 열려있고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아요.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안철수와 김종인. 안철수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통합을 하겠어요? 지난해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대표. 김종인 위원장 영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가장 크게 반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촌평. 이번에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고 내년에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결정해드립니다. 김종인 대표, 갈라져 나가 국민의당에 합류한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복당하라고 호소.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고 공작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임시 사장입니다. 당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발끈하는 안철수 대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렸다는 듯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는 김종인 대표. 안철수는 안 될 사람이니 이 사람만 빼고 복당하라고 언급. 안철수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기본적인 동기가 내년도 대선에 내가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더 발끈하는 안철수 대표. 저 안철수만 빼고 다 오라, 다 받겠다. 이런 오만한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막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반대하자 김종인 대표. 당의 주인은 당원이 주인이지 어느 대표가 이 당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무슨 사당도 아니고 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통합은 불발. 더 이상 통합에 대한 논의는 불가하다고 모두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여 뒤 대선에 출마하는 안철수 후보와 제외할 듯. 안 후보는 오늘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하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여기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륜스님과 만난 김 전 대표는 안 전 대표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며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2월 안 전 대표를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한 사람이 경제를 알겠느냐고 혹평한 데 비하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듯.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서부 지방에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강원도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에 공지했지요. 내일 모레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수유일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 김용민 브리핑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 예배도 겸하는데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모두 환영합니다. 4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 서울 수유일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